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케이팝 산업에 또 한 번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소식입니다. 바로 하이브가 가지고 있던 SM 엔터테인먼트 지분 전부를 중국의 텐센트 뮤직에 매각했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그냥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서 저희가 관련 자료들을 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이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실 수 있도록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한 지분 이동 그 이상이거든요. 하이브, 또 SM, 그리고 텐센트 각자의 전략이 얽혀 있고 더 크게 보면 K-팝 산업 전반, 특히 중국 자본의 영향력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봐야 해요. 저희 목표는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그 핵심 정보랑 의미를 여러분께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파헤쳐보죠. 우선 사실관계부터 좀 짚어볼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하이브가 SM 지분 9.38%? 이게 주식수로는 한 221만 주 정도 되죠? 네, 그 정도 됩니다. 이걸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 TM이라고 하죠. 여기에 주당 11만 원에 팔았다는 거죠? 맞아요. 총 매각 대금이 한 2,433억 원 정도 됩니다. 꽤 큰 금액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거래로 TME는 원래 가지고 있던 지분까지 합쳐서 이제 SM 지분 9.66%를 보유하게 됐어요. 아, 그럼 2대 주주가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2대 주주로 올라섰고요. 최대 주주는 여전히 카카오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죠. 거긴 한 40% 넘게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카카오가 여전히 최대 주주. 자, 그럼 가장 궁금한 거. 하이브는 이걸 왜 팔았을까요? 불과 작년에만 해도 SM 인수하려고 정말 치열하게 경쟁했었잖아요. 네, 정말 그랬죠. 하이브의 공식적인 설명은 비핵심 자산 정리,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비핵심 자산 정리. 네, 그러니까 전년 SM 인수 시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인 거죠. 그때는 공격적인 M&A였는데 지금은 좀 핵심 사업, 예를 들면 자체 레이블 육성이나 위버스 같은 플랫폼에 더 집중하겠다. 이런 전략적 선회로 읽힙니다. 아, 방향을 바꿨다. 그렇죠. 그리고 작년 인수 시도 과정에서 불거졌던 그 시세 조정 의혹 같은 법적 리스크 있잖아요. 네네, 있었죠. 그런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내려는 의도도 있어 보이고요. 동시에 현금을 확보하려는 좀 현실적인 판단도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군요. 그럼 SM 입장에선 어떤가요? 이건 기회일까요? SM에게는 이게 그 중국 최대 음악 플랫폼인 텐센트 뮤직과의 파트너십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아, 원래도 관계가 있었나요? 네. 원래 2016년부터 음원 유통 계약 같은 걸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거든요. 그랬군요. 근데 이번에 TME가 직접 주주로 참여하게 되면서 그 큐큐뮤직 같은 막강한 플랫폼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 게 훨씬 수월해질 거라는 기대가 크죠. 타이밍도 좀 절묘한 것 같아요. 요즘 한알령 완화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 맞아요. 그런 기대감도 있고 또 SM이 최근에 팬덤 플랫폼 DOU를 연결자 회사로 편입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어서 SM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엔 텐센트 쪽을 보죠. 텐센트 뮤직, TME는 왜 SM 지분을 사들였을까요? 뭘 노리는 걸까요? TME는 아시다시피 중국 최대 온라인 음악 플랫폼이고 모회사 텐센트는 정말 거대한 IT 기업이죠. 근데 텐센트가 한국 콘텐츠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 좀 흥미로워요. 어떻게요? 직접 경영권을 가져가기보다는 소수 지분을 투자하면서 영향력을 확보하고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만드는 걸 선호해왔어요. 일종의 소프트 파워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아, 예전에 카카오나 YG, 넷마블 같은 데 투자했던 게 그런 맥락이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런 예시들이죠. 이번 SM 투자도 아마 그런 큰 그림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할 것 같아요. 단순히 투자 수익만 보는 게 아니라 자기네 플랫폼과의 시너지, 또 K-팝 콘텐츠 유통망 장악력 강화 같은 K-팝 생태계 전반에 걸쳐서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더 키우려는 장기적인 포석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중국 시장 재진출이라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중국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니까요. 13조 위안이면 우리 돈으로 2,400조 원이 넘는다고요. 네, 시장 자체는 정말 크죠. 최근에 K-팝 음반 대중국 수출액이 1년 사이에 4배나 늘었다는 통계도 있던데요. 이런 기대감을 더 키우는 거죠. 맞아요. 기회 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말 만만치 않은 우려의 목소리도 나와요. 어떤 우려죠? 바로 K-팝 콘텐츠의 중국화 가능성입니다. 팬덤, 특히 국내외 팬들 사이에서는 텐센트 자본이 들어오면, 텐센트 입김이 세지면 콘텐츠가 중국 입맛에 맞게 변질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경계심이 상당히 커요. 아, 그런 걱정이 있군요. 네, 실제로 예전에 텐센트가 투자했던 핀란드 게임 회사 슈퍼셀 있잖아요. 네, 클래시 오브 클랜 만든 회사. 그렇죠. 거기 일부 게임 콘텐츠가 중국 시장을 너무 의식해서 변경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문화적 편향성 논란 같은 거요. 그런 사례가 있었군요. 심지어 중국 내에서는 K-팝이라는 말 대신에 아시안 팝, A-팝 이런 용어를 쓰려는 움직임도 있다면서요. 이건 좀 K라는 정체성을 희석시키려는 시도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문화적 정체성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고 또 중요한 문제니까요. 게다가 과거 한알령 때를 기억해보면 그때 중국 자본이 막 들어왔다가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갑자기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우리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랬었죠. 그런 경험 때문에라도 이번 투자에 대해서 좀 경계하는 시선이 있는 거죠. 결국 하이브와 SM, TME 각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윈윈이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그 이면에는 K-팝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함께 있는 상황이군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행인 점 혹은 희망적인 부분은 있어요. 어떤 점이죠? K-팝이 더 이상 중국 시장 하나만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이미 북미, 유럽, 남미, 동남아까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팬덤을 구축하면서 시장 다변화에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글로벌 팬덤이 엄청나죠. 네, 이런 글로벌 기반이 특정 국가나 특정 자본의 영향력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K-팝 고유의 색깔과 자율성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슬슬 정리해 볼까요? 하이브는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 리스크를 덜기 위해 SM 지분을 팔았고, SM은 텐센트 뮤직과의 협력을 강화해서 중국 시장 재도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K-팝 산업 전체로 보면 새로운 기회가 생긴 동시에 중국화라는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던져진 셈이네요. 그럼 이 모든 게 결국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더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K-팝이 이미 확보한 이 강력한 글로벌 팬덤이라는 자산이 있잖아요. 이게 과연 SM이 앞으로 텐센트와의 관계에서 협상력을 유지하고 또 팬들이 우려하는 그 중국화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K-팝의 이 글로벌한 다양성이 특정 지역 자본의 영향력에 대한 효과적인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앞으로 이 부분을 계속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